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치아 건강은 잇몸 건강이다. 잇몸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하다. 잇몸관리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건강에 취약한 잇몸관리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치아 건강이 건강의 출발이자 근본이 되겠죠. 특히 100세 시대에 튼튼한 이는 건강이 최고 지표입니다. 치아의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잇몸이 되겠는데요. 털을 잘 닦아야만이 튼튼한 집을 짓듯이 기초인 잇몸이 탄탄해야만이 치아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잇몸 질환은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과 뼈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겠는데요. 100세 장수 시대에 임플란트 인구가 늘면서 잇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문제는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붓고 시리고 또 피가 나는 잇몸인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방치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구강은 몸 안팎의 경계선에 있어서 세균에 취약하고 가벼운 치근염은 스케일링과 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겠지만, 잇몸속까지 염증이 번지게 되면 뼈가 약해지게 되고 고름이 나오거나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치주 질환은 구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마저 해칠 수가 있는데요.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혈류를 타고 몸 안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이때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혈전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뇌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치주질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올바르지 않는 치솔질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치주질환은 흔히 중장년만의 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30대 젊은 남자도 20%, 여자분은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의 중요성이 물론 필요하고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평균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은 40%, 여자분은 25%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남자분은 50%가 차지하고 있고, 또 여자분께서는 30% 이상이 이렇게 치주질환의 유병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면 치주질환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잇몸병은 염증이 치은에만 생기는 치은염이 있고, 치조골에서 염증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파괴되면 치약의 경우 치아를 뽑아내야 되고, 발치한 치아를 대신할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임플란트를 한 후에도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염증이 생겨서 애써 임플란트 한 것이 망가질 수가 있게 되고, 치주염이 전 단계인 치은염은 치아와 잇몸이 맞닿은 부위에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잇몸이 검붉게 변하고 피가 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치은염은 치주염에 비해서 가벼운 잇몸병이지만 쉽게 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치조골에까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치은염 환자는 잠재적 치주염 환자인 편이죠. 잇몸병 예방과 관리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잇몸병 예방의 첫걸음은 올바른 치솔질이 되겠습니다. 치솔질의 핵심은 잇몸을 충분히 골고루 잘 닦아주는 것이고, 다음은 잇몸과 치아 사이, 혓바닥, 그리고 헹굼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취식 후에는 원칙적으로 칫솔질을 골고루 잘 하는 것이고, 아침 기상이라든지 잠들기 전에도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주의하고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은 잇몸을 이렇게 충실하게 잘 닦는 것이고요. 칫솔이 됐던 또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잇몸을 골고루 잘 마사지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는 잇몸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잇몸을 칫솔이나 검지손가락으로 충분히 골고루 잘 마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치아를 다치게 됐는데요. 그 뒤로 치아 관리에 굉장히 좀 주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양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칫솔질 할 때는 원칙적으로 치약 대신에 소금물 양치를 하고 있고, 천일염 소금을 바닷물 2배 정도의 농도로, 다시 말해서 200ml 기준 한 컵에 수저로 한 스푼 정도의 천일소금을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헹굼도 마찬가지로 취식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금물 헹굼과 가글을 하고 있습니다. 칫솔도 소금물에 담궈두고 있고, 월 2회 정도는 가볍게 전자레인지로 소독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유가 되신 분한테는 칫솔을 새 것으로 자주 교환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칫솔 값 싸니까 자주 교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소금물 양치 후에는 치과 병원에는 스케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칫솔질 방법은 변형 바스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림처럼 칫솔모를 45도로 기울여서 치과 또 잇몸 사이에 놓고 전후방으로 2 내지 3mm 정도 가볍게 10초 동안 왕복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아래로 쓸어내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쌓인 치태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음식물도 유의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딱딱한 건어물이라든지 견과류는 치아의 균형을 만들 수도 있고 마구 씹거나 힘을 주게 됐을 때 치주인대를 손상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라든지 골다공증 약 복용자, 또 호르몬 치료 중인 분, 또 심한 치주질환을 앓았던 분이라든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사람들은 잇몸의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잇몸병의 고위험군이 되겠죠. 평상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분입니다. 칫솔질을 생활화하시고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구강 청결 용액 같은 것을 보조용품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주염 치료 시작은 스케일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주염은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치과 내원이 필요하고요. 치은염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태에 의한 치은염은 올바른 양치로 치태만 잘 제거되면 치료가 가능하고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분기 1회 또는 연 2회 정도 치과를 찾아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치주치료를 받는 것이 치은염 치료라든지 치주염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치은염이나 경미한 치주염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리를 하신다면 발치나 임플란트까지 진행된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잇몸병은 감기만큼 매우 흔한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병원을 찾는 잇몸병 질환자는 무려 1350만 명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30대 이상 성인들의 약 3분의 1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잇몸병이고요. 잇몸병은 당뇨병,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를 할 만성질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잇몸병은 재발하기 쉬운 병으로 상태에 따라 다르거나 늦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치과를 찾아서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 주변의 세균을 재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잇몸은 겉과 속 모두에서 염증이 발생하고요. 시작은 치아 표면에 형성된 세균막인 치태가 되겠습니다. 칫솔질로 제거되지 못한 치태는 계속 쌓이면서 딱딱한 치석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로 잇몸 겉부분에 생기는 치은염이 되겠습니다. 치은염이 발생하면 잇몸이 붓거나 양치질할 때 피가 나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발전되게 되죠. 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후에는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후에는 잇몸 관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잘 생길 뿐더러 임플란트 주변은 뼈까지 침투하는 감염 취약적이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일주일 또는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연치아가 아닌 탓에 염증 반응에 대한 감각이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게 되고요.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염증 치료는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할 뿐 예전에 잇몸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요. 임플란트 후에는 더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초기 치료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발견되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잇몸은 치아의 기초이고 터가 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치아가 건강하게 되므로 잇몸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잇몸병 예방의 첫걸음은 올바른 칫솔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칫솔질의 핵심은 잇몸을 충분히 골고루 잘 닦아주시라는 것을 유의하셔서 칫솔로 또는 손가락으로 잇몸을 충분히 마사지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하지만 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잇몸을 잘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매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모든 지식 구현은 양치를 기본으로 생활을 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잘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다면 즉시 치아 전문 병원에 가서 치과를 방문하셔서 병이 깊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치아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 그 다음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좀 받으시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염증 치료는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할 뿐 예전 잇몸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치아는 특별히 평상시 생활 속에서 예방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망설이지 마시고 치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즉시 받으셔서 치아 관리를 잘 하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사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